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agic Clay Skirting Meshes with Generative Neural Fields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기술 논문을 발표해서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논문을 선택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시그라프 아시아 갔을 때 제가 학회장에서 발표를 들었던 논문이고 앞으로 VTuber 연구할 때 이런 3D 제너레이션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약간 했던 목표는 일단 구체적인 구현도 중요하지만 일단 3D 제너레이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잘 쌓고 좀 구현보다는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직클레이 그가 어떤 건지 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에디터블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생성형 모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처럼 그 같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생성된 모델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사실 엄청 높은 퀄리티의 3D 제너레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 연구의 진짜 목표는 사용자가 이 3D 제너레이션 모델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자. 이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에 대한 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왜 에디터블한 3D 제너레이션이 어려운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3D는 2D와 달리 좀 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표현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듯이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정점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복셀처럼 큐브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메시처럼 토폴로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법뿐만 아니라 렌더링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서페이스 렌더링과 볼륨 렌더링 방식이 있는데요. 서페이스 렌더링은 이제 3D 물체의 표면을 주로 렌더링을 하고 그 목표는 내부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이 표면을 렌더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볼륨 렌더링은 이런 서페이스 렌더링과 달리 3D 물체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공간 내에 있는 볼륨 정보를 함께 렌더링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문제는 네. 그래서 이 서페이스 렌더링의 대표적인 방식은 저희가 익숙한 폴리곤 메쉬로 하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고요. 어, 한 번쯤 이제 그 3D 그래픽스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 마야로 직접 이 메쉬를 조작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볼륨 렌더링의 대표적인 표현법들은 이런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널프나 SDF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그 표현법들이 굉장히 장단점과 목적이 명확합니다. 먼저 폴리곤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는 이런 명시적 표현법이라고 하고요. 또 볼륨 렌더링에 쓰이는 이런 NURF나 SDF는 이제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약간 암시적인 표현법이라고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먼저 메쉬는 굉장히 편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폴로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불연속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널프나 SDF처럼 학습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SDF나 널프와 같은 이런 표현법들은 연속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학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메쉬처럼 편하게 편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3D 제너레이션 모델은 이런 implicit representation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오브제들을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 implicit representation을 explicit representation으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트레이닝 모델들은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매직 3D라는 모델인데 처음에는 implicit 그 모델로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형상을 맞추고 이거를 메쉬로 바꿔서 좀 더 디벨롭을 하는 이런 두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네,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생성된 모델이 있지만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그림의 떡 같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내가 이런 이쁜 토끼와 핫케이크 모양을 생성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는 그대로 두고
이 토끼 위에다가 모자만 씌우고 빨간 모자를 씌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쉬를 변환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모자를 씌우고 싶어서 텍스트로 레드햇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은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새롭게 그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 네, 그래서 텍스트가 지금 이렇게 바꿨지만 내가 원했던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고 완전히 토끼 모양이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매직 클레이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메쉬랑 SDF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메쉬를 통해서 국소 부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그 국소 부위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그 사용자들이 편집에 용이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체적인 이 모델의 학습을 좀 설명하기 전에 좀 3D 제너레이션의 중요한 개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이라는 SDS 개념,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을 위해서 쓴 표현법인 사인 디스턴스 필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D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은 3D 제너레이션의 매우 중요한 기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많죠. 간이나 제너레이티브 그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미지 데이터셋만 있다면은 이런 2D 이미지를 금방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3D 모델을 그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뭔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애초에 2D 이미지만큼 3D 에셋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어떤 걸로 표현할까?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데이터 포맷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통일을 하기도 어렵고 뭔가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3D 제너레이션에서 대부분 채택하는 학습 방법은 이 우리가 잘 생성된 2D 모델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2D 디퓨전이라는 굉장히 잘 학습된 모델이 있으니까 이 학습된 모델의 로스를 좀 3D 제너레이션을 학습시킬 때 흘려보내서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3D 생성형 모델의 그런 3D 모델을 좀 쉽게 잘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최초로 그 SDS를 활용해 가지고 이 2D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3D 생성형 모델을 학습을 시킨 게 이제 2022년에 나왔던 드림 퓨전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SDS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뭐 매직 3D나 판타지아 3D 같은 그런 생성형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SDS 기법이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VSD 기법이 발표가 되고요. 이 VSD 기법은 SDS 기법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햄버거 이미지처럼 아까 생성했던 것보다 더 사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좀 논문을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DF인데요. 일단 SDF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메쉬는 이 표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에 있는 바깥과 내부에 있는 점에 대한 볼륨 정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사이드 디스턴스 필드라는 기법인데요. 뭔가 이 사이드 디스턴스 필드는 그
특정 지점으로부터 표면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 원이라는 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 원 밖에 있는 여기 그 이 지점에는 이 원까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한 그 표면까지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외부에 있는 점은 표면의 외부에 있는 점은 양수로 표현이 되고 그 표면에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점은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표면은 0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 표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까지의 볼륨을 포함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가 있다면은 구를 그 외부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 그리고 표면은 0, 그리고 내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요. 지금 이런 토끼 같이 복잡한 그런 표면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 SDF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클레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편집을 위한 메쉬뿐만 아니라 이런 SDF 기법도 함께 표현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매직 클레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이 전체적인 오버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네,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하이브리드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SDF와 메쉬 이 두 가지 표현법을 모두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appearance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는 그 RGB 컬러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즈 로스는 이 그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을 고정시키는 그런 로스이고요. 그리고 SDS랑 VSD 로스는 이 지금 보시면 2D 디퓨전 프라이어가 있죠. 그래서 그 2D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이 3D 제너레이션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로스입니다. 그리고 RGB 노멀 그리고 오파시티에 대한 이 컨시스턴스 로스는 이 메쉬와 SDF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싱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싱크를 유지시키는 그런 로스이고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리매싱이라는 작업은 이 SDF에서 생성된 메쉬를 이 메쉬에다가 반영을 해서 메쉬를 증가시키는 그 레졸레이션을 그 컨트롤하는 그런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피어런스 네트워크를 같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논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음, 일단 이 어피어런스 네트워크를 차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그래픽스에서 텍스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면은 보통 이런 UV 텍스처링 방식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런 3D 모델에 벡터 두 개의 UV가 이 벡터 세 개짜리 3차원의 벡터에 그 매핑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텍스처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처링 방식이 조금 단점이 있는데요. 음, 그 이유는 이제 저희는 생성형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메쉬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죠. 그러면은 이 텍스처링 하는 그 UV에 매핑된 파라미터 값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변화하는 게 너무 연산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UV 레스 텍스처링을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V 레스 텍스처링을 위해서 UV가 없는 대신에 이 appearance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버텍스 정보를 이 appearance 네트워크에 담으면 그거에 맞는 RGB 컬러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 컬러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의 또 장점은 이제 UV가 SDF가 그 메쉬보다는 좀 더 해상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고해상도의 그런 것을 이제 메쉬는 적게 유지를 하면서 고해상도의 텍스처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메쉬가 또 커다란 그 메쉬 원래 있는 그 기존 면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메쉬들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메쉬가 해상도가 낮으니까 그 좀 더 해상도를 쪼개가지고 그 SDF의 그 텍스처링이 맞도록 완전 컬러링을 위한 벌텍스 정보를 담고 있는 정점으로 쪼개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쉐입 가이던스라는 렌더링을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메쉬는 MVDiff 라스트라는 모델을 사용했고 SDF는 볼 SDF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메쉬는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이 되지만 SDF는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바틀렉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채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SDF를 보통은 이런 렌더링을 위해서 이 레이를 쏘았을 때 이 레이에서 512의 샘플링을 하는데 이 메쉬와의 인터섹션을 통해서 이 연산 속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DF 레이가 메쉬와 그 인터섹션 되는 부분이 그러면 표면이겠죠? 그러면 표면에서 표면에서 이제 내부랑 외부에 대한 점을 이제 세 개만 샘플링하면은 표현할 수 있게 그 되었습니다. 그래서 512개를 원래 샘플링 해야 되지만 세 개만 샘플링 할 수 있도록 렌더링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로스에 대한 건데요. 일단 컨시스턴스 로스는 음, 아까 말했듯이 이제 RGB 렌더링이랑 노말이랑 오파시티 맵이 그 SDF랑 그 메쉬랑 모두 1대1로 매핑이 될 수 있도록 로스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쉬는 음, 그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모두 0으로 설정을 했고 S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은 무조건 표면이 0이 나오면 무조건 그 표면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라플라시안 로스는 이제 그 메쉬를 좀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로스이고요. 그리고 아, 이 에이코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로스인데 이 SDF가 만족을 하려면 그레디언트가 무조건 1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DF가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파시티 앤 노멀 로스도 마찬가지로 이 오파시티 값과 노멀 로스가 어긋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네. 아까 말했던 로스들이 다 메쉬의 이런 스무스 로스, 그리고 SDF에는 이 에이코날 로스, 또 이런 노멀 로스, 어퍼시티 로스가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업데이팅 메쉬 토폴로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뭔가 음, 이 방법을 위해서 로어라는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 일단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SDF가 그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생성이 된 거에다가 음,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메쉬를 아까 작은 삼각형으로 쪼갠 것처럼 좀 더 작은 샘플링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샘플링들을 그 SDF 표면에다가 프로젝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팅을 한 이후에 이것들이 메쉬가 좀 더 정돈되기 위해서 어, 좀 더 곡률이 높은 부분에는 더 잘게 쪼개거나 또 그 엣지의 중요도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스코어를 통해서 좀 더 엣지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 매직 클레이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그 3D 제너레이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실험인데요. 먼저 지금 보시면은 뭐 히파, MV 드림스, 그 판타지아 3D, 텍스트 메시, 뭐 프로픽 드리머 이런 모델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강조될 부분은 뭔가 이 지금 hours가 매직 클레이인데요. 아래 있는 게 매직 클레이인데
여기서 특히 비교했던 부분은 사실 텍스처보다는 이 지오메트리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는지를 좀 평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대부분의 이제 3D 제너레이션 모델은 널프 혹은 SDF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메쉬로 추출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메쉬를 함께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더 메쉬들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D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3D 에디팅을 위한 그런 연구들에서 제안되었던 그런 파이프라인들과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풋이 이제 넣은 이런 3D 모델이고요. 그 아래에는 복스, 그리고 latent nerve, 뭐 texture deformer와 이렇게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복스이랑 레이턴트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직 클레이처럼 그 직접 사용자가 메쉬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텍스트로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어텐션 방식으로 이걸 제어를 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 뭔가 기존에 내가 유지하고 싶은 소가 유지가 되지 않다거나 뭔가 내 퀄리티가 엄청 높게 나오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부분도 함께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직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제너레이션도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인데요. 일단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이랑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리 SDF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F를 좀 높은 고해상도로 한 것과 좀 저해상도로 한 거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고해상도로 한 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이니셜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약간 메쉬를 조작해서 뭐 모자를 씌운다면은 머리 부분을 살짝 볼록하게 해가지고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그 얼만큼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살짝 올라왔을 때는 뭔가 변화가 거의 없게 제너레이션이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했다면은 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 프리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즈 로스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프리즈 로스를 안 했을 때 망가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리즈 로스를 했을 때는 뭔가 잘 고정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잘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토폴리지 업데이트는 아까 제가 메쉬 업데이팅 하는 과정을 그냥 뗐을 때랑 넣었을 때 차이인데요. 뭔가 내가 햄버거에 대해서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뭔가 햄버거가 되지 않고 그냥 이상한 모양으로 끝이 나거나 뭔가 지금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를 좀 뭔가 마법봉 같은 걸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이 끝부분이 제대로 그 변환이 되지 않고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폴로지를 업데이트했을 때 좀 더 좋은 생성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매직 클레이는 이 하이브리드 SDF 메쉬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사용자가 좀 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스크립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좀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SDS로 하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SDS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뭔가 한 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